안녕하세요. 네, 박병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다 말았는데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은행이 넣어놓을 걸 일부를 저희 이 메타에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예상 목표 수익률이 그래서 매월 한 5% 이상은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모두 다 한 1,000만 원씩 뭐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벌면은 있는 병도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벌 것인지 처음부터는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또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충분하게 1,000만 원의 소득을 매월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뭘 하느냐 그러면 고객들의 돈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CFD, 즉 우리가 흔히들 선물시장이라고 하죠. 이 선물시장에 저희가 대신 이 선물을 트레이딩을 해서 거기에 수익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서로 배당을 해드리는 겁니다. 구조는 그거고요. 기존의 선물시장은 많죠. 주식, 외환, 뭐 원자재, 금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한 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은 다 이게 다 설계가 다 돼 있고 규모들이 다 픽스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관계고 신규 시장인 암호화폐 요 시장이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가 모든 그 돈은 변동성에서 나옵니다. 변동성에서 돈이 나오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 암호화폐 쪽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굴려보니까 수익은 2배 차이 납니다. 여기가 2배 많아요. 암호화폐가 기존 시장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제 선물 거래소들이 쭉 있는데 선물 거래소에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죠. 우리 주식을 개념 똑같아.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플랫폼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들이 거기에다 포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개인들이 HTS 통하든지 직접 매장에 가든지 객장에 가든지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제공하는 플랫폼. 요게 지금 우리는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모으는 사람들,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회사들이나 은행이나 보험사나 국민연금이나 자금은행 지금 이제 보험사에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보험사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보험료를 받아서 어딘가에 투자 부분이 있어요. 투자를 해서 거기에 수익을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야 보험 커버를 해주잖아요. 단순히 보험료 들어오는 걸로 커버하고 그건 1차원적인 거고요. 2차원적으로는 어딘가에 굴려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딘가에 굴리는 곳, 가장 많이 굴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굴리는 거고요. 저희 또한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유치를 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굴리는 거죠. 뭐 이건 일반적인 부분은 제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사람이 하던 시대였어요. 사람이 선물을 주로 거래하는 시대. 그런데 2016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선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바뀝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런 시스템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영역이 바뀌었어요. 시스템의 영역이 주가 시스템이하고 사람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론. 그러면 뭐냐면 대형사나 소규모사나 AI 성능은 거기서 거기에 프로그램 짜는 게 비슷하거든요. 구조라는 게. 거기서 거기인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회사의 마인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고요.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안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현재 바이낸스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바이낸스 거래소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서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롱과 숏 양쪽 포지션에서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고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리미트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무제한으로 리스타트를 하는 거고요.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 조건에 맞는 손실이 딱 발생하면 무조건 스탑이 되도록 재투자가 다시 안 들어갑니다. 스탑되고 사람이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 거래를 할 건지 아니면은 방향성을 포지션을 바꿀 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리미트 설정을 철저하게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회사의 투자 원칙인데 저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남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남의 손은 뭐냐? 제가 투자자의 돈을 유치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 맡겨서 굴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계정을 터서 제가 움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론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수익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문 닫아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쎄고 센 게 이런 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것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만. 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공유를 하고 현재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원칙은 맡겼어요. 돈을 맡겼으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 환불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바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투자를 하시면 이런 저런 약정이라든지 기타 독소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묶여서 원하는 때 출금을 하기가 어렵고 출금하는 데 까다롭고 비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해지 환불을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해지 환불 해드립니다. 원하시면. 그 다음에 운영은 수익보다는 안전을 유지를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저희는 최저로 항상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점을 둬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DCA,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인데 지금 뭐냐 그러면 우리 그 흔히 말해서 물타기라고 그래요. 평균 구매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상승해도 손실폭까지 포함해서 이익으로 환원되니까 이 DCA 전략이 기본적인 경기 마케팅 전략인데 이게 아주 프로그램에 잘 우리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5차, 7차를 거는데 저희는 18차까지 DCA, 즉 DCA가 일종의 방어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어폭을 한 번 손해봤다고 손실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손해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 18번까지 이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 방어폭을 충분하게 방어폭을 하면은 뭐가 손실률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방어폭이 깊을수록. 네. 손실률이 떨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은 승률이 99%가 나옵니다. 방어폭을 이렇게 18차까지 18차까지 늘리면 우리 수익은 회사 수익은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포지션 잡는 걸 저희 바이낸스 시총이 전 세계 코인 시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50% 이상이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코인 시총, 코인 마켓캡에서 하는 시총 100위권 이내의 코인을 주로 포지션을 잡고요. 이제 뭐 우리가 100개 이상을 잡다 보니까 그 이상도 잡겠지만 아주 듣보잡 코인들은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상장될 정도면 듣보잡은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시총을 가진 코인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잡습니다. 이런 듣보잡이나 신규 상장된 코인에 이런 거를 잘못 잡으면 작전 세력들의 먹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물론 수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수익보다는 안전이니까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총 위주를 상위권 시총으로만 잡고 그리고 신규 코인들은 배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데이 트레이딩만 실시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낮장만 해요. 낮장을 새벽에는 안 돌려요. 저녁에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서 이제 아침에 9시에 이거 스타트를 하고요. 저녁 9시부터 마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면 뭐 2, 30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길면 새벽까지 넘어갈 수는 있어요. 제가 눈 뜨고 있을 때만 거래를 합니다. 제가 잠잘 때는 무조건 이 모든 것을 청산을 다 시킵니다. 이게 리스크에서 우리가 아주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증권거래 그 일과 중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야간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력들도 그때를 또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요 저녁 시간을 돌리면 수익은 2배가 돼요. 그런데 수익 2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중요하니까 저녁은 돌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 회사의 정신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냥 수익성에 초점을 두면 당연히 새벽에 돌리겠죠. 근데 저희는 절대 새벽에는 돌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총 자산의 50%는 항상 해칭을 겁니다. 저 L자 빠진 거 아닙니까? 어디요? 홀딩 아닙니까? 이거요? 해칭이에요. 해칭. 아, 해칭이, 죄송합니다. 나 이거 짧아갖고. 네. 총 자산의 홀딩이 50%는 해칭을 걸어요. 해칭은 이제 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걸 이 원래 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물도 우리가 운용 자산이 1억이야. 1억을 한 바구니 몽땅 담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네.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절반 항상 운용장의 절반은 해칭 다른 쪽으로 대부분 얘와 반대되는 쪽으로 네. 투자합니다. 반대되는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쪽이 떨어지면 이쪽이 올라가는 투자. 항상 요 반대 해칭 개념으로 저희는 50%를 하면 되니까 극한 상황이 와도 일단 50%는 지켜내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100개 이상의 포지션을 잡는 이유가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겁니다. 한두 개에 몰빵해 놓으면 리스크가 커져요. 그런데 100개면 수익은 적어지지만 리스크는 하나가 잘못돼도 손실이 분명히 거래니까 손실이 발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 폭을 줄이는 것. 이게 그러기 위해서 포지션을 점점점 규모에 따라 늘려가는 겁니다. 자금이 더 커지면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롱과 숏은 기본적으로는 5대5, 롱도 5, 숏도 5를 걸어놓는 기본.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7대3이 될 수도 있고 6대4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전략은 5대5, 롱과 숏을 5대5로 잡고 간다. 이걸 기본 전략으로, 이것도 일종의 해칭 수단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 메카니즘인데 이 부분은 $10,000를 운영을 한다고 치면 시작 금액을 100원, 1000원이 아니고 10원부터 하는 거예요. 10,000원에 그냥 달러니까 10,000원에 10원부터 하는 거예요. 10원. 0.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익, 얘를 10원이 아니고 100원 높이면 수익 10배로 높아져요. 대신에 100원도 돌아가서 진행이 되면 자칫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시작을 합니다. 0.1.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여기 0.1로 시작합니다. 0.1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000개까지 동시에 굴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100개 굴린다고 했잖아요. 항상 가용자산이 여유롭게 굴리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게 뭐냐면 아까 요 차수가 이게 방어폭입니다. 시차 10원이 들어갔는데 10원이 손실이 아니고 10원에서 10%가 손실. 즉 1원이 떨어지면 9원도 떨어지는 순간 12원이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통 한 20원 정도가 돌아가겠죠. 또 거기에서 10% 2원 정도가 떨어지면 18원 정도로 떨어지면 14원이 물타기가 돼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100원에 들어갔는데 100원에 샀는데 그 다음에 또 100원이 들어가면 평균 단가 95원이 되는 건데 더 많이 들어가면 밑에가 더 크게 들어가니까 93원. 그러면 이제 90원까지 떨어졌다가 2, 3원만 올라가도 원금이 회복돼 버리고 이익을 낳죠. 이게 DCA 전략이고 10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18자는 266달러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 토탈 들어가는 게 1547이라는 숫자. 여기 1547달러예요. 1547달러가 들어가는데, 자, 요 1547달러를 가지고 300% 방어 폭을 잡아줘요. 즉, 4600, 고방은 4600 USDT. 4600인데, 요것은 레버리지 2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0을 하면은, 순마진은,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되면 232달러, 즉 2.3% 정도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터지면. 근데, 이 방어폭이 가격 현물 가치로 따지면 100원짜리가 한 8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요게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럼 80원 이내까지 떨어지기 전에 반등하면 네, 무조건 수익이 나요.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수익은 0차, 1, 2, 3, 4차 이 범위 내에서 90%가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 10%가 여기까지 쭉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아까 여기 화면 보셨듯이 보면은 7차 하나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5차 미만이었잖아요. 100개가 넘는 110개 중에서 7차 딱 하나 있고 지금까지 나머지는 다 5차 미만이란 말이죠. 7차도 뭐 이 언저리는 똑같아요. 그죠? 큰 리스크 없이 여기서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자, 그리고 이익은 무제한으로 반복시키고 손실을 대면 스탑. 자, DCA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평균 단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게 DCA이고요. 이제 오늘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설명 끝이에요. 자,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주식 거래든 부동산이든 코인 시장이든 간에 시장은 그래프가 있죠. 우리 수요 공급 법칙의 그래프인데요.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마켓의 사이즈는 커지게 돼 있어요. 경제 규모는 커지죠.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계속 우상승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계속 파도를 치면서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 거 없어요. 떨어질 때도 다이렉트는 없어요. 파도 치면서 떨어져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왜 돈을 떨어져도 올라가도 돈을 벌고 떨어져도 돈을 버는지 이게 나옵니다. 저희가 설정을 하죠. 포지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지션 값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면은 아까 설정 값의 이익을 보게 되면은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 계속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0에도 있고 벌써 10 몇 회도 있고 막 몇 회. 그러니까 오늘 무한 반복 중에서 몇 회 이익 나면 카운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0번 넘게 이익을 내요. 막 이렇게 내는 거죠. 이익을 나면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을 보겠어요. 만약에 나는 롱 잡아놨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숏으로 이게 그냥 한 번 손실 봤다고 손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DCA가 계속 해주죠. 이게 카바를 계속 방어를 해준단 말이죠. 요 해주는 방어를 18자까지 방어를 해줘. 이 폭이 약 20% 정도 방어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봤으면 얼마가 손실을 나느냐? $10,000 기준에 약 2.3%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손실을 보면 거래가 중단 되는 거죠. 이런 손실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100%는 당연히 없겠죠. 51%만 이겨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이렇게 해서 거래가 99% 승률이다. 그러니까 100번 중에 99번에 이긴단 말이에요. 한 번 이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보니 100개 이상 포지션에서 돌려보니까 12시간,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12시간에 약 1000번 정도의 익절을 이렇게, 아까 몇 초 단위로 몇 분 단위로 계속 이 100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100개가 돌아가면서 약 1000번 정도의 하루 동안 12시간 있죠. 12시간 동안에 한 1000번 정도의 이익을 내줘요. 이익을. 그런데 나눠보니 곱하기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만 번. 3만 번을 0.1달러씩만 먹으면 3,000달러예요. 그죠? 그러면 $10,000 기준에 3,000달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30% 수익이 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압도적인 승률 기반으로 DCA 18차까지 이게 방어를 해주는 게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해주다 보니까 승률이 아주 높아. 승률이 높으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굳이 많이 먹으면 승률이 대폭 떨어져요. 많이 먹겠다고 설정. 근데 적게 먹겠다고 하니까 승률이 높아져. 일단 승률을 끌어올려 놨으니 자, 횟수만 많아지면 돈 되겠죠. 당연히. 자, 그게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바다나 강물에 보시면 파도가 치죠. 먼 바다는 뭐 1m. 1m면 잔잔하다고 그래요. 바다는. 1m 미만은 잔잔한 바다라고 하고 강물도 20-30cm는 파도가 쳐요. 지구가 도우면 치겠죠. 근데 이렇게 수평선에다 손을 딱 대고 있으면 손등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파도가 치면서. 자, 칠 때는 위로 올라올 때는 안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보이잖아요. 보일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파고는 1m짜리 파고인데 우리 수익은 아까 내가 안전을 위주로
가늘고 길게 아주 조금만 먹겠다고 설정을 해놨어. 왜? 파도는 나는 10cm로 잡아놨단 말이야. 나는 설정을 1m짜리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게 갭을 10cm로 잡아놨어. 그러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방향을 잘못 잡았던 무조건 파도는 치니까 이게 손등이 보일까 안 보일까? 계속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죠. 물론 방향이 롱으로 잡아놨는데 롱으로 이렇게 파도를 치면은 이게 훨씬 빠르게 많이 먹겠지만 롱 잡아놨는데 숏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손등은 보인단 말이죠. 이게 횟수가 좀 줄어들 뿐이지. 자, 손해 안 보고 낼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조금만 0.1 정말 적은 숫자가 $10,000인데 0.1달러 먹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1달러도 이게 횟수가 많아지고 입점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굴리면서도 수익이 되는 게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말씀 우리의 이러니까 안전하게 우리는 돈을 잘 굴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5% 정도에 이제 맞춰놓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1억 원을 운영을 하면은 투자 금액이 1억이다. 1억이면 16% 수익을 냈다고 아까 여기 보시면 전에 보시면 월 평균 15에서 20%는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16%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에서 16% 이달에 수익을 냈으면 1,6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죠. 1,600 중에서 배당을 30%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만 원, 4.8% 나오죠. 자, 그런데 이달에는 20% 수익이 났네. 20% 수익이 났으면 2천만 원이니까 600만 원, 6%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라고 저희는 해놓는 거예요. 투자자 관점으로 5%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저희는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회사를 법인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내년까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서로의 윈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돈을 받게 되면 세금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센스를 투자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금감원에서 왜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옵션 불법이 되기 때문에 자 저희는 뭐 때문에 내년까지는 코인 시장의 법이 지금 유예가 돼 있어요. 세금 징수가 내년까지 또 2021년도에 코인이 합법이 되면서부터 이제 세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준비가 다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세 차례가 유예가 됐어요. 어찌됐든 내년 27년 1월달까지 또 유예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을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27.5%를 내야 되거든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낼 필요 없잖아요. 한 3분의 1 가격이 3분의 1 정도인데. 자, 회사와 서로 이 투자자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내년까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저에게 개인 투자를 위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돌려가지고 수익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합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코인 거래소가 있고, 코인 거래소는 KYC 인증, 회원가입법 KYC 인증을 해야 되죠. 실명 계좌 확인해야 되죠. 하나의 은행, 정해진 은행으로. 그럼 본인의 돈을, 투자할 돈을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가입한 거래소로 옮겨서 USDT를 구매를 하시는 거죠. 바이낸스에도 똑같이 본인이 회원가입하시고 본인 계정을 터놓는 거예요. 본인 계정을 터서 이쪽으로 USDT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 없어요. 이건 외국인 관리법이 아니니까. 코인은 지금 전 세계 어디든지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룰 하나만 딱 지키면 돼요. 하나의 룰만 잘 지키면 돼요. 보냈어요. 여기에서 제 계정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넘겨주시면 위탁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면 정산할 때 이렇게 내드려요. 그러면 본인 현금화가 필요하다? 그럼 반대로 와서 인출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본인이 하기 어렵다. 저희가 더 드리고 한시적으로는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 이영국 대표 개인 통장으로도 돈을 받습니다. 저희가 대신 대행도 해드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꼭 월 정산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안 찾고
1년 쭉 가버리면 훨씬 금액이 커져요. 공리로 계속 돌아갈 거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 본인이 나는 매월 정산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 1년 후에 찾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찾을게요. 계속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건 본인의 선택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금 징수위에 27년 1월 달까지 지금 우리 법인세와 거래소득세, 개인들은 거래소득세가 되겠죠. 이 부분을 지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굳이 냈겠다고 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래블 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코인이 인기가 있고 돈이 이쪽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비상이 걸려 있어요. 왜? 국부가 마음대로 유출되고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검은 돈들,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이게 전쟁 자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테러 자금 들어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G20이 이 나라가 모여가지고 룰을 정했어요. 그게 트래블 룰입니다. 자, 이 코인 시장에 합법화를 시키면서 만들어놓은 트래블 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 거래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이동에 지켜야 될 것들이 이런 거를 트래블로 국제법에서 정해놨단 말이죠. 이 정했을 때 이 트래블, 이게 지금 설명한 게 트래블 룰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100만 원을 보내서 1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요 절차만 잘 거쳐놨으면 아등에 문제가 없어요. 100% 자금 출처 소명이 가능합니다. 왜? 요즘 은행도 복잡해져가지고 국세청에서 바로 전화 오죠. 큰 돈 들어오고 하면은 좀 빠져나가는 바로 전화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요렇게 절차만 밟아서 정상대로 했으면 전혀 이런데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패스, 자금 출처 100% 검은 여기 쓸 수 있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환 관리법. 만약에 지금처럼 법인도 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데 코인도 나가는 거는 외국환 관리법에 허용을 얘는 상관없이 트래블 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내후년 이랬는데 그때 가서 또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 입금을 하신 날짜가 있죠. 오늘 입금하시면 본인의 언제부터 정산 일자가 기산이 되느냐? 플러스 2일 후부터 됩니다. 오늘 입금하시면 내일 모레부터. 이유는 뭐냐 그러면 트래블에서 돈이 들어가면 하루 동안은 못 움직여요. 24시간은 못 끼게 돼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에서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24시간이 소모가 되고요. 넘어와서 회사에 들어와서 세팅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요. 또 바이낸스에 우리가 시차가 또 9시간 시차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시스템적인 부분 때문에 또 하루가 돼서 이 일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투자했으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요이동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산은 말일을 기점. 자, 말일을 기점인데 3영업일 이내에 저희가 정산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일 기준으로 3일이 법정 휴일이면 그 다음 날. 그런데 간혹 이제 저번에 추석 같은 때는 제가 2일날 해드립니다. 길어지는 경우는 제가 판단을 좀 서둘러서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D 플러스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세 번째,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날짜가 틀리죠. 매월 20일을 기점으로 20일 이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달에 일할 계산해서 정산을 받아요. 그럼 그 다음 달부터는 정상 한 달치가 나갈 것이고 20일 넘어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 달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일할 계산해서 전월분 일할로 계산해서 다음 달에 합산해서 받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요게 다 했어요. 제가 말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뭐 바이낸스에서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저희 거래 내역들을 텔레그램으로 다 제공을 해드려요. 바이낸스에서 어떻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대부분 보시면 뭐 이제 이런 것은 바이낸스 우리가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얘네들만 쭉 보고 계시면 이익 잘 내고 있네 금방 눈에 보여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 설명이 여기서 끝납니다. 네. 질문은 없고 네. 제가 예.
지금 약속이 있어서. 예, 일단 인사하시면 이거 먼저 유튜브 먼저 스톱할 테니까 아, 예. 인사를 좀 깍듯하게 해주시죠. 예, 시청자분들한테. 아유, 자, 예. 여기까지 제가 좀 해석으로 슬렁슬렁 말씀드렸지만, 예.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시면, 좀 분량이 긴 것들이 많이 여기 있으니, 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